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줄여야 될 것, 그리고 늘려야 될 것,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잘 들으시고 잘 조절하시면은 10년 이상 건강하게 더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흡연을 뭐 여기는 아마 하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흡연 걸련 한 가지를 피게 되면은 우리 수명이 14분 20초가 단축이 돼요. 14분 20초가. 이건 자기가 피는 것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피는 사람들은 또 피는 사람끼리 잘 모이다 보니까 간접 흡연의 피해도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담배는 백해 불이 아무 이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담배는 피시면 안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해를 안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암에도 다 관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폐암입니다. 폐암은 피는 사람이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20배 정도 더 높아요. 이 발병률이. 그리고 그것도 또 사춘기 이전에 피기 시작을 하면 한 60배 더 높습니다. 이 담배는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가 흡연 시에는 약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나와요. 그 중에 3천여 종이 몸에 아주 나쁜 것들이. 거기는 20여 종 이상의 또 발암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주위에 담배 피시는 분들도 못 피시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접 흡연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받는데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풀으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때 풀으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제일 잘 푸는 분들은 어떤 걸로 풀까요? 기도. 예, 기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예,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도 잘 해소가 되거든요. 운동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만입니다. 이 비만이 만병의 원흉이에요. 만병의 원흉. 그래서 이 비만은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만하지 않도록, 비만이 되면은 빼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만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 섭취 부족입니다. 물 섭취 부족. 이것도 만병의 원인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한 것 중에서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이 안 들면서도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습니다. 우리 효과 좋은 약과 똑같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여야 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줄여야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쉬워요. 설탕, 소금, 지방.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데 과하게 먹게 되면은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 내에서 독을 발생하는 3대 식품이 바로 설탕, 소금,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죠? 지방입니다. 이걸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이 섭취하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설탕은 뭐 음식 뭐 이런 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커피 한 잔에도 각설탕 4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뭐죠? 예, 당뇨병입니다. 혈당을 올리죠. 설탕은 단순당이에요. 단순당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복합당은 흡수가 구조가 커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단순당은 흡수가 잘 돼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있죠. 과일도 단과일은 과당이 많습니다. 이 과당은 단순당의 설탕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좀 혈당이 좀 높은 사람은 단 과일보다는 달지 않은 과일 어떤 게 있을까요? 달지 않은 과일이 이제 과일이라고 안 하고 채소라고 합니다만 토마토 있습니다. 토마토. 예,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보다도 더 당이 없는 게 오이입니다. 오이.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서요, 이 당뇨 환자들한테 뭐 먹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이를 먹으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저녁에 배고파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이나 토마토를 드시면은 좀 이 포만감도 오고 잠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간과일을 드시게 되면 이건 혈당을 올리는 아주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도 단 거는 설탕 먹는 거랑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소금은 세계보건기구가요 2025년까지 성인병 이걸 줄이는데 첫째 목표가 소금 섭취 줄이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런 정도로 이 소금은 꼭 필요하지만은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은 어떤 사람들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 사람들 소금이 부족해서 문제된다. 근데 한국은 소금 부족해서 문제될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왜? 우리가 먹는 반찬에는 소금 다 들어가죠, 거의. 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금을 별도로 섭취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먹느냐 하면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의 2배 이상을 먹어요.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종 질병이 다 유발이 돼요. 그리고 이 혈압을 올릴 수가 있죠. 왜? 이 소금이 물을 끌어들여요. 혈관 속으로 끌어들이니까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 각종 질병을 다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 꼭 필요한 거지만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우리 김치는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세계 5대 건강식품. 그 중에서도 최고가 김치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담근 김치, 우리가 김장김치 할 때 들어간 거를 한번 전부 양념 재료 다 세보세요. 10가지가 훌쩍 넘어갑니다. 이 김치는 종합 영양제예요. 종합적.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식품이다. 이 김치에는요, 좋은 유산균들, 그러니까 김치가 적당히 익었을 때 담근 지 한 9일에서 10일 사이에 좋은 유산균도 최고 수치가 되고 바이타민 C도 최고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김치에는 각종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입니다. 근데 5대 건강식품 아시죠? 우리 김치, 그리고 이제 이 요거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콩이 2가지가 들어가요. 우리 매주 만드는 배도 있죠. 그거하고 또 인도에서 나오는 렌칠콩이라는 게 있어요. 렌즈콩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요.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아니 이제 콩은 그렇게 2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금 3가지는 가능하면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늘려야 되는 게 있어요. 늘려야 되는 것도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운동을 늘리셔야 됩니다. 운동. 이 운동은요, 만병의 효과 좋은 약과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질병에는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이 있어요. 뭐 약물요법, 수술요법,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운동요법입니다. 그 질병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운동이 가장 적합하실까요? 예, 좀 중년 넘어가면은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이 걷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은 비만 해소부터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걷는 게 원활하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시면은 이거는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한 3개월 내지 4개월만 하면요, 우리 몸에 있던 잔병들은 다 해결이 돼요. 잔병. 단지 이런 운동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걷기도 하시다가 힘들면 좀 쉬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세입니다. 자세. 이 자세가 제대로 돼야 운동 효과도 좋고 또 운동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척추, 허리, 또 경추, 목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는 한 15 내지 20m를 앞을 봐야 경추가 서요. 그래서 이제 15 내지 20m를 보고 발은 11자로 걸으셔야 돼요. 11자.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8자로 다 벌어져요. 이 8자 걸음을 걷게 되면은 이 무릎 안쪽 연골이 심하게 손상이 돼요. 안쪽 연골이.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그게 오다리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8자 걸음은 자기가 현재 8자 걸음을 걷고 있으면 의식적으로 자꾸 모으세요. 11자로다가. 그러시면 좋아져요. 또. 모델들 걷는 걸음은 일자 걸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걷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쪽 연골의 피하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11자 걸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은 자기 평상시 걸음보다 한 10cm 정도 더 길게 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평상시 보폭이 얼마쯤 되냐? 그건 자기 키에서 100을 빼고 난 게 자기의 평상시 보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160이다 그러면은 100을 뺀 60이 그 사람의 보폭. 60 그러면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뒷발의 앞부분부터 앞발의 앞부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걸으실 때는 한 10cm 정도 자기 보폭에서 더 걸으시면은 속도도 더 빨라져요. 그러면은 운동 효과가 한 1.5배 더 좋아져요. 1.5배가. 그래서 똑바로 걸으시면서 1.5배 정도 효과를 보려면은 보폭을 늘리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계단 오르기 운동 하실 때는요, 힘드시면 그것도 쉬셨다가 그리고 아주 좀 불편하시면 난간을 잡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난간. 그래서 예일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여기서 계단 오르기 운동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층을 일주일에 2번 올라갔어요. 10층 이상을 일주일에 2번 올라갔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심근경색증 있죠?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5 내지 50% 돼요. 근데 이걸 일주일에 2번 10층 이상을 올라갔는데 20%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4-5번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질병들은 다 해소가 돼요. 이거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중에서 이 수명을 좌우하는 게 바로 근육이거든요. 근육. 또 수명을 좌우하는 게 혈관 건강입니다. 아시죠? 그거는? 예. 제가 이제 한국혈관관리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 혈관이 망가지면 그 사람은 바로 죽어요. 그리고 근육이 빠져도 바로 죽어요. 병원에서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환자들을 보면요, 현재 상태는 좋은데 이 허리 아래 근육, 하체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반대로 현재 상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보니까 허리 아래 근육이 아주 튼튼해요.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은 아주 다행스러운 게 나이를 먹었어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근육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근육 늘린다 하면은 대개 상체 근육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요. 근데 상체 근육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는 별 역할을 못해요. 허리 아래의 근육.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우리가 허벅지 근육이 좀 충분하면은 당뇨 걱정 안 해도 돼요. 당뇨 있는 사람도 희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허벅지 근육은 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장, 우리 몸에서 가장 소모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저장도 또 제일 많이 해요. 당을 근데 근육이 없어버리면 저장도 못하고 소모도 못하니까 그 당이 고스란히 다 혈액 내로다가 들어가요.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종아리 근육 있죠. 종아리 근육. 이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제2의 심장.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 혈액은요. 심장이 박동할 때 대동맥을 타고 내려와서 중동맥 또 소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거쳐요. 모세혈관은 우리 몸 안에 100억에서 190억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어디든 혈관이 분포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혈관이 분포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은 바로 썩어버리고 나요.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에 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인체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싣고 정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정맥은 그걸 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찌꺼기가 들어있는 이제 정맥혈은 다시 폐로다가 갑니다. 폐로 가서 이제 우리가 공기에서 마신 산소, 깨끗한 산소를 넣고 이제 그 노폐물을 버리는 거죠. 또 영양분을 넣고 그게 다시 좌심방으로다가 들어갔다가 좌심실을 거쳐서 다시 대동맥. 요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혈관은요, 동맥하고 모세혈관 또 정맥을 일렬로다가 이으면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관이 11만 킬로미터 내지 12만 킬로미터. 이거면 뭐 어느 정도냐?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요. 이 정도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2바퀴 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관이 그렇게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단일질환 사망률 1위 질환이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1위예요. 그리고 2위가 전 세계에서는 심혈관 질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1위고 뇌혈관 질환은 3위로 다 떨어졌어요. 이제 작년, 재작년. 그럼 2위가 뭘까요? 2위. 폐렴 있죠? 폐렴. 미생물이 감염이 돼서 폐렴이 2위로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년 이상의 노인들이 사망했을 때 마지막 진단이 90% 정도가 폐렴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노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감염이 잘 되고 그게 이제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물을 충분히 마셔야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지방 중에서도 좋은 지방, 또 나쁜 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건 대개 다 나쁜 지방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어떤 게 있죠? 삼겹살. 또 소고기의 꽃등심. 근데 이 삼겹살이나 꽃등심은 외국에서는 불량고기라고 해서 안 먹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량고기를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요. 삼겹살이 다른 부위보다 더 비싸죠. 예, 꽃등심도 마찬가지. 근데 외국 사람들은 불량고기라고 안 먹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삼겹살의 80%를 우리 한국인이 먹어요. 80%. 20%는 누가 먹을까요? 중국?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한 삼겹살 또 꽃등심 맛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 먹으러 갈 때는요, 아예 야채는 먹지도 않아요. 근데 고기 먹을 때도 야채를 전혀 안 먹어요. 왜? 야채 먹을 만큼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고기 많이 먹으려고 야채는 아예 안 먹어요. 야채는 많이 먹어야 좋아요. 예, 원래는
고기 4대 야채 6의 비율로 먹어야 돼. 고기 4대 야채 6. 그래야 이제 산화되고 이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려야 되는 거, 늘려야 되는 건 이제 지금 운동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을 늘려야 됩니다. 단백질. 왜 그러냐면요. 이 단백질은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항체라고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면역체. 이게 단백질이에요.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효소 있죠, 효소. 이것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또 이 호르몬,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근육의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은요 자극을 받아야 생겨요. 자극을 받으면은 그 자극을 보상하기 위한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의 원료가 단백질이에요. 원료 없이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그 근육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즉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많이 섭취하시나요? 단백질? 계란. 예? 계란. 진짜 훌륭하십니다. 이제 단백질도 육식의 단백 또 식물성 단백이 있어요. 이건 육식의 단백이 6 정도, 4 정도 되고 식물성 단백이 6 정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육식 단백 중에서 현재 지구에서 발견된 단백 식품 중에서 최고가 달걀입니다. 최고가. 그래서 이 달걀은 한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병아리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바이타민 C, 비타민 C요. 이게 이제 좀 부족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과일 한 쪽 먹어도 충분히 저희가 돼요. 아니면 과일 음료수 한 잔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 달걀을 드셔야 되는데 왜 이게 또 더 좋냐면 이 설탕이나 그러니까 탄수화물 또는 이 지방은 먹고 소모를 못하면 다 그게 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이 돼요. 시간이 지났죠.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게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비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단백은 저장이 안 돼요. 단백은 쓰고 나머지는 배설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단백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장기에 무리를 줘요. 그걸 배출하려면 장기들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매 끼 조금씩 먹어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게 육식 단백 중에서는 달걀입니다. 그리고 야채, 채소의 식물성 단백은 어떤 게 좋을까요? 블루베리. 그리고 양배추. 예, 이제 콩을 원료로 한 두부가 최고 좋습니다. 두부. 원래 콩 식품이 모든 식품군 중에서 영양분이 상위 5%에 들어가요. 그리고 콩이 가지고 있는 그 항암 물질도 식품이 가지고 있는 항암 물질 중에 상위 5%에 대개 포함이 돼요. 이 정도로 콩이 좋은 겁니다. 근데 콩을 그냥 우리가 익혀서 섭취했을 때는 흡수율이 한 55% 돼요. 55%. 근데 이거를 두부로 만들거나 아니면 청국장이죠. 청국장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흡수율이 95%가 돼요. 이게 똑같은 콩이지만 이 흡수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부는 우리가 매 끼 조금씩 먹는데 아무 무리가 없죠. 그래서 달걀, 두부 이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근데 청국장도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냄새가 날 정도면요, 그건 발효가 오버된 거예요. 발효가 넘어서 부패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이 발효가 부패 단계가 가기 전에는요,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콩 띄워가지고 수저로 이렇게 띄워봐서 실처럼 늘어나면 발효가 다 된 거예요.
그때 냉장고에 드시고 조금씩 끓여 드시면은 냄새 안 납니다. 아셨죠? 예. 이왕 청국장 나왔으니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청국장이나 된장은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영양학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묘서 바글바글 끓여야 맛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이나 된장은 다른 재료를 먼저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넣고 한번 보글보글 끓어올릴 때 불을 꺼주셔요. 그래야 거기 있는 좋은 균을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온도가 좀 높아도 괜찮아요. 근데 오래 바글바글 끓이면 다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한번 끓어올릴 때 불을 끄시면은 많은 걸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도 그렇고 청국장도 그렇고 끓이는 방법을 고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섭취량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은요, 우리 인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의 80% 정도를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몸에서 각종 통증이 많이 생기죠. 통증의 80% 정도도 예방과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통증이 오면은 약 쓰죠. 약, 진통제. 근데 진통제는 사실 건강에 여러 가지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거는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아파 죽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약을 쓰기 전에 또는 응급실 가기 전에 물을 한번 충분히 드셔보세요. 물이 근데 요즘에 한 3가지가 있어요. 예. 수돗물 있고 정수에서 먹는 물, 생수물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가요? 예,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물을 충분히 드시면은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요. 이제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환자는 죽겠다 그러는데 검사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그럼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기 때문에 뭐 저기 하나 그러면서 약 처방을 해줘요. 다른 약 아무리 써도 안 납니다. 왜 계속 자꾸 이 병원에 와요, 그 환자가. 그런 환자는 80~90%가 물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는 약 처방해줘봐야 소용없고 물을 충분히 들게 하는 거예요. 한 3~4일만 물 충분히 들이면 증세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 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이 만병을 치유도 할 수 있고 또 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돗물, 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그 다음에 생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 생수는 기준치 이하의 균이 다 있어요. 가령 우리가 생수를 뭐 500cc 따가지고 그냥 마시죠. 마시고 그냥 두면 1시간 후부터 균이 급속히 증가가 돼요. 그건 이제 낙하균도 있지만 입속에 있는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남은 거를 또 마시고 그건 균 배양해서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컵에다가 따로 마시든지 정거 컵이 없고 할 수 없으면은 입에서 좀 거리를 띄워가지고서 이렇게 드세요. 이제 입에 대고 드시면은 그 균을 배양해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수돗물은요, 이제 정수기 물이나 이 생수 마찬가지예요. 수돗물은 사실은 제일 좋은 물이에요. 수도수가. 근데 이게 파이프, 이제 집에까지 오는 파이프가 혹시 낡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은 끓여서 드시면 돼요. 끓여서. 어떻게 끓이냐면 보리차나 옥수차 같은 거를 넣고서 끓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끓을 때 이 물 안에 있던 염소 같은 거는 다 날아가요. 뚜껑을 열고 끓이시면 염소 날아가고, 왜냐하면 물소독을 염소로 하기 때문에 날아가고, 또 물속에 있던 중금속 같은 것들을 보리차나 옥수차 이런 것들이 전부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끓인 다음에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은 이제 그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이 문제가 뭐냐면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비주전자를 하나 놓고 그 가라앉은 것 말고 위에 것만 살며시 따라.
그럼 이렇게 폭포처럼 되죠. 물방울도 튀고 이러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다 흡수를 해요. 그리고 물방울 튀면서 또 산소를 다 흡수해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물이 됩니다. 보리나 또는 옥수수의 영양소까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물 마신다고 다 자기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70% 이상이 물 부족이에요. 한국 성인들 특히 그래 자기는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그럼 물어보면 물도 마시고 또 이 커피도 하루에 뭐 5-6잔 마신대요.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는 맥주 500cc 뭐 더 마신다고 해요. 또 차도 마시고 이런 거는 물 마신 게 아니라 물을 도둑 당한 거예요. 이 카페인 음료, 스포츠 드링크, 또 알코올 음료 이거는요 마신 양의 그러니까 이 카페인 커피를 가령 100cc 마셨으면은 물이 120 내지 150cc가 빠져나와요.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똑같아요. 근데 차 중에서 괜찮은 게 있어요. 물 먹는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곡류 있죠. 주식으로 하는 곡류 어떤 게 있어요? 보리차, 옥수수차, 현미차 뭐 이런 것들은 물 먹는 효과, 일반 물 먹는 것보다 훨씬 좋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섭취하니까. 그래서 그 보리차나 뭐 이런 걸 끓여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두시고 먹기 전에는 미리 내놓으셔야 돼요. 이제 병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찬물은 좋지 않습니다. 이 찬물을 마시면은 이제 우리가 암 환자 한국에서 암 환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 물을 적게 마셔요. 물을. 그리고 적게 마시는 물을 또 찬물을 먹어요. 이 암세포는 찬 거를 좋아해요. 뜨거운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물을 먹는다는 거는 암세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제일 좋은 거는 체온하고 비슷하게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리차나 옥수차 또 현미차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우리 눈에 좋은 결명자차 뭐 여러 가지 있죠. 약용차들 이거는 물로 드시면 안 되고 이 차로 드셔야 돼요. 차는 하루에 한 3잔 정도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특히 노인네들 물을 마시기가 엄청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물이 안 넘어간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마시냐면요. 물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그거를 좀 슬라이스 쳐가지고 몇 종 넣었다가 1-2시간 후에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 연세 드실수록 물을 적게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한 70%가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태어난 아이들, 유아들은 90%가 물이에요. 인체의 90%. 근데 노인들은 5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물 때문에 노화되고 주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셔가지고서도 물 충분히 드시고 그러면 이 노화나 또는 주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늦출 수가 있어요. 노화를 뭐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데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아요. 조금씩 드시는데 그러면 내가 먹는 물이 어느 정도야 정상이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적당한 물은 내 체중에 30을 곱해줘요. 가령 60kg이기도 합니다 하면 6, 3, 18, 1800이 되죠. 그럼 1.8리터의 물을 마셔야 돼요. 또 70kg인 사람은 3, 7은 21, 2100. 그러니까 2.1리터의 물을 마셔야 돼요. 자기가 마실 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에 3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물 충분히 드시면은 건강도 좋아지시고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명이 12,42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80% 이상을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어요. 또 통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소가 되고 또 예방도 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질문 한두 번 받겠습니다.